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은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려면 알아야 할 비법 7가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부라는 것이 가진 묘한 속성. 대부분 사람들이 열망하며 추구하는 부라는 것은 대체 어떤 속성을 가졌을까요? 첫째,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합니다. 부자가 된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죠.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자로 은퇴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되려 하지만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배우지 못하고 투자하는 것이라든가 시장에 돈이 움직이는 것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죠. 너무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도, 모아놓은 돈을 불리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고 다른 자산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는 동안 집 한 채 겨우겨우 마련하고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한데 이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는다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급여와 달리 많이 버는 돈은 일정한 수입이 아닌 경우가 많지요. 수입이 줄어도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니 수입은 모두 지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산은 줄어들기 마련이죠. 부자는 수익의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나온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여야 합니다.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가장 나쁜 지출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에 속지 마세요. 그 10만 원짜리 뒤에 줄줄이 36개가 달려있기 마련입니다. 3년 계약으로 360만 원이 사라질 게 현재 10만 원씩 나갈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부자가 되면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안 좋은 면도 많아요. 지킬 것이 많아져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지죠. 더 큰 부자를 보면 괜스레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납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이 인사를 안 하면 공연히 화가 나고 줄 서서 기다리면 왕창 짜증이 납니다. 우습게도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서겠죠. 가족은 돈을 쓸 때만 모이고 친척들은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달라 떼를 쓰죠. 넷째, 부자의 재산 중에 부정한 수입이나 빼앗은 돈이 들어있으면 집안을 어지럽힙니다. 세금을 착복한 돈은 흉기가 되고 뜻하지 않게 번 돈은 자랑하다 사라질 운명인 걸 알아야 합니다. 즉 질이 좋지 않은 돈은 주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돈을 벌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은 절제하고 아랫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환경미화원, 기사, 식당 직원이나 편의점 알바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더 큰 부자일수록 세월과 사회에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부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사회구조와 행운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도구가 목적을 해하지 않게 하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돈을 진정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나친 사랑으로 올가매지도 않으며 항상 좋은 곳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존중을 받지 못한 돈은 영영 떠나가고 사랑을 받은 돈은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오죠. 그러니 나가는 돈은 친구처럼 환송해주고 돌아오는 돈은 자식처럼 반겨주십시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이 돈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며 돈의 노예가 됩니다. 부의 속성을 잘 이해했다면 자신에게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말한 부의 속성에 대해 깨닫고 나면 좋은 돈이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품위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1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위 없는 짓입니다. 2.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세요.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릅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4.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세요.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5.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보십시오.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에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임을 명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수고 없이 저절로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됩니다. 부의 속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느껴지고 그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듯한데 실상은 거의 생활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부에 근접하는 데 실패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글을 듣다 보면 격하게 공감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 번 읽고 듣고 하면서 깊게 새김과 동시에 좋은 돈이 알아서 찾아오도록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신 모든 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제적 자유를 누릴 정도의 부를 불러들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청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